뜨거운 경마 이야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데이 포커스의 진행을 맡은 박혜원입니다. 지난주도 경마장에서는 금토일 3일 동안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에 집중해야 될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해설에 도움을 주실 이태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네, 먼저 지난주는 10월의 4주차 경마주간이었습니다. 특히 토요일 아침에는 비가 내리기도 하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10월의 4주차 경마주간 어떻게 보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서울 경마장 가면 정면에 청계산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풍이 서서히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날씨도 상당히 좋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새벽에 좀 비가 오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경주마들이 뛰기 좋은 그러한 주로가 여건이 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난주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물론 이제 좀 큰 배당이 나온 레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인기 마필들이 좀 선전을 하면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큰 배당은 좀 적게 나온 그러한 경마 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10월 들어서 매주 말씀을 드리지만 부경 주로는 지금 주로관리팀에서 외선 모래 보충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그 시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주 결과를 보면 내선이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내측줄로를 택한 마필들이 입상하기에는 너무 힘든 그러한 외측과 내측의 주로 빠르기 차이가 너무 크다. 주로관리팀이 좀 어떻게든 좀 잡아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새벽 조교 하는 분들 얘기는 이제 거의 괜찮다 이런 얘기도 지난주에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주 결과는 내선으로 뛴 마필들이 상당히 고전을 한 그러한 부경 주로였고요. 서울 주로는 한 4월 그러니까 봄부터 좀 가벼워지기 시작해서 계속 가볍습니다. 지금 계속 가벼운 주로인데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 좀 눈이 오고 이렇게 염화칼슘 뿌리고 이런다면은 좀 주로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서울 주로는 상당히 가벼우면서 경주 기록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서울은 인기마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안정적인 배당이 형성이 되었고 또 반면에 부경에서는 고배당 경주가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4주차 경마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돌아오는 10월의 5주차 경마주간은 어떠한 분위기로 흘러갈까요? 네, 추석 휴장 이후에 이제 10월 첫 주차와 2주차에 마필들이 대거 나오면서 거의 풀게이트 접전 구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필들이 많이 소진이 되다 보니까 이번 5주차 어떻게 보면은 평상시에는 이 마지막 주차에 또 출전 수가 많아집니다, 보통.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앞단에서 많이 하고 5주차가 되다 보니까 출전 수가 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좀 단촐한 편성들이 많이 형성되는 그러한 경마 주차인데 하이라이트 레이스는 역시 부경, 경상남도 지사배 대상 경주가 펼쳐지는데 그 앞말 챔피언을 가립니다. 근데 지금 뉴욕 블루가 가장 세다고 평가를 받는데 이 마필이 출전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해바가 뚝선배에서 오착을 하고 직전에 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점수가 높아서 아마 그 앞말 챔피언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에 이제 서울 마필인 빛의 정상이 3착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빛의 정상이 우승을 하고 해바가 5착 밖으로 벗어난다거나 하면은 점수에 의해서 또 빛의 정상이 챔피언이 될 수도 있고요. 직전에 준우승한 헤이킴도 약간의 좀 챔피언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러한 레이스인데 강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서 내려간 마필들도 상당히 센 마필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날 펼쳐지는 대상 경주 상당히 재미있는 레이스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5주차는 전체적으로 출전 두수가 줄어들고 또 부경에서는 최고의 앞말을 가리는 경상남도 지사배 오픈 대상 경주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10월의 4주차 경마주간 원데이 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지난주를 가장 빛낸 경주마를 알아보는 베스트 경주마 시간인데요. 먼저 서울 경마장을 가장 빛낸 경주마는 어떤 마필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첫 번째 베스트 경주마는 25일 일요일 7경주의 우승마인 천지스톰입니다. 천지스톰은 데뷔전 우승에 이어서 이번 경주까지 2연승에 성공했는데요. 두 경주 모두 2위와의 도착차를 크게 벌리면서 여유로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천지스톰의 경주력 어떻게 보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천지스톰은 52조 김동균 마방 소속 마필인데 작년에 이제 이세마 할 때 매니먼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능력을 발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3세마 때도 상당히 능력을 발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울 국내산 3세 암말 챔피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기량을 발휘를 하고 있는 마필이 매니먼인데 이 천지스톰이 매니먼이 뒤를 잇지 않을까. 아마 그 52조 내년도 그 3세마에서 상당한 기량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편성이 승급전이긴 했지만 기존의 그 5등급 마필들, 출전한 5등급 마필들의 그 능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인기 1위로 팔리면서 강축으로 팔렸던 그러한 레이스인데 좀 약체 편성이긴 했지만 전체적인 경주 내용 자체가 너무나 우수했습니다. 자, 경주 기록이 1분 26초 6이 나왔습니다. 2세 마필이고 승급전에 거리를 1400으로 늘려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조건이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인데 의외로 이게 데뷔전 때는 중간 좀 따라오다가 4코너에서 좀 무빙성으로 올라오면서 선입장계 후에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초반부터 치고 나가서 와이어 투 와이어, 그러니까 선행 장악해서 라스트까지 그냥 그대로 걸음을 유지하면서 우승을 했는데 이게 경주 기록이 1분 26초 6입니다. 근데 이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국 4군이나 국 3군 마필들의 그 입상 기록, 우승 기록이 이 기록에 미치지 못해요. 한 1.5초에서 한 2초 정도 뒤진 기록으로 왔는데 기록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능력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주 뛰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게이트 신영철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요. 발주는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지만 쭉쭉 밀고 나오면서 선행을 장악하는 과정이 상당히 부드럽게 이루어졌고요. 자, 에어즈락이라는 마필이 훈련 시에 상태 걸음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강한 바람이 불면서 인기 2위로 팔렸었는데 그 마필을 좀 제끼면서 선행을 나갔고요. 후미에 따라오는 마필들은 뭐 그렇게 능력이 좋은 마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선착 다툼으로 끝날 그러한 전개가 펼쳐졌습니다. 마필이 이 천지스톰은 제가 이 데뷔전 이전에 조교를 보다가 이 망아지인데 마체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마필 자체가. 그래서 이 마필의 그 마체의 완성도가 어린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르게 일어난다 이러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마체만 딱 놓고 보면 2세마 같지가 않습니다. 한 3세마지 않을까 이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마체가 좋고요. 자, 직선에서 이제 따라왔던 에어즈락도 좀 어떻게 역전을 시켜보려고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좀 걸음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결승선에 다가올수록 걸음의 차이가 나는데 약간 발스임이 약간 좀 높은 그러한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거는 경주를 경험하면서 개선될 여지가 많은 상황이고요. 주폭은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지금 2세마임을 감안한다면 이 힘 차는 시점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뛰지 않을까 이러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혈통적으로 봐도 상당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러한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김동균 마방에서 이 매니머니에 의해서 좀 대표마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마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경주에서 확실히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록도 좋았지만 데뷔전에서는 추입 그리고 또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에 나서면서 자유로운 각질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4등급 승급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천지스톰의 경주력, 경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 부경을 빛낸 베스트 경주마는 어떤 마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베스트 경주마는 10월 25일 일요일 5경주의 우승마인 천지불패입니다. 천지불패는 작년 3월 이후로는 한 번도 1등급 경주에서는 우승을 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 경주에서는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엄청난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짜릿한 역전승에 성공했습니다. 천지불패의 경주력 어떻게 보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복승시 배당이 좀 점배당이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액면으로 보나 그동안 뛰어온 경주 내용으로 보나 인기 1, 2등 마필들이 좀 확실히 앞서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이 최저 배당이 그 1점대 배당을 형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인기 1위였던 스프링 랠리가 무너지면서 좀 배당이 나왔던 그런 레이스인데 천지불패가 이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예시장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상태감을 보였는데 원래 좀 셌던 마필입니다. 경주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게이트에서 그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지불패는 이제 6세입니다. 6세마, 좀 나이를 먹은 그런 마필인데, 혈통적으로 이 부마가, 이 마필이 도입 당시에 부마 자체가 그 미국에서 리딩 사이어였거든요. 가장 좀 평가를 좋게 받던 그러한 시스말이었는데, 그러한 시스말 자마도 들어오는구나 하고 저도 좀 놀랬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마필이 주행 습성도 좋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4세마 때 막강한 기량을 발휘를 했기 때문에 그랑프리에서도 좀 인기마로 팔렸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좀 성적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고부중에, 그러니까 워낙에 4세 때 잘 뛰었기 때문에 좀 부담 중량이 높은 그러한 약점 때문에 좀 제대로 능력이 안 나왔는데 신인 기수들이 이제 기승하면서 마이너스 4kg 이렇게 감량을 받다 보니까 좀 낮은 부중에서는 또 제 기량이 나왔고요. 이번에도 마필 상태가 너무나 좋았고 이용호 기수 기승하면서 53.5 적정한 좀 낮은 부담 중량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인기 1위였던 스프링 랠리는 폐출혈이 경주 중에 발생이 되면서 완전히 마필이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석세스 스토리가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뛴 그런 레이스입니다. 저는 이때까지도 2착은 하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석세스 스토리까지 잡아챌 줄은 좀 생각을 못했는데 한 300m 남겨놓고 이용호 기수가 다 잡고 좀 이 시점부터 이제 강하게 추진을 들어가자 걸음이 완전히 살아나옵니다. 근데 이 석세스 스토리 걸음도 전혀 무뎌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상당히 날카로운 추입 탄력을 발휘를 하면서 라스트에 넘어가면서 우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예시장에서 봤을 때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였고 또 경주 내용 자체도 이게 좀 이용호 기수가 그 적극적인 추진하는 타이밍이 좀 늦었거든요. 근데도 살아나가는 이 석세스 스토리라는 강마를 넘어서는 걸음으로 봤을 때 이제 예전 기량을 좀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차기 출전 시에도 부담 중량만 적정하다면 좀 강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면에 경주 전까지 가장 큰 인기를 모았었던 스프링 랠리는 폐출혈로 인해서 제대로 된 경주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러니까 그 경마가 어려운 게 그런 점입니다. 이 스프링 랠리가 이제 그 직전에 59kg 부담 중량이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59.5, 500g이 늘은 상황이었는데 최근 2개 경주가 고부중에서 상당히 잘 뛴 그런 경주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광역시장배 큰 대상 경주에서도 준우승을 했던 마필이고요. 그리고 이 마필도 예시 상태가 역시 뭐 19조 김영감 마방의 마필답게 최상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최근에 보여준 경주력 그리고 마필 컨디션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무너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경주 중에 이렇게 폐출혈이 발생하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예상을 하면서 배팅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마가 이렇게 좀 운도 좀 사실 좀 따라줘야 된다 이 점을 좀 보여준 그러한 경주 레이스인데 스프링 랠리도 좀 이미 5세 후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음 경주 나온다면 조금 조심해야 될 인기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1등급 우승을 차지한 천지불패가 다음 경주에서도 이와 같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주 분석의 기본부터 디테일까지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복귀 가이드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선정 경주는 10월 24일 토요일 2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진 11경주를 선정하셨는데요. 이번 경주 복귀의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격이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 이렇게 제가 느끼고 있는 마필이 이번 경주에 우승을 했던 베어킨 트로피라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기 2등 마필이 썬더캣이라는 마필,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했고 마필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마필이 아주 낮은 최저 배당을 형성을 했는데 이게 좀 무너졌거든요. 근데 마필 특성을 안다면 좀 무너질 거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레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뭐 베어킨 트로피는 승승장구할 걸로 보입니다. 이 마필은 워낙에 좀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승승장구할 걸로 보이고요. 썬더캣은 이제 차기에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 생각이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 그동안 이 썬더캣이 뛰어온 경주 내용이나 결과를 본다면 이 썬더캣은 원래 이제 데뷔 초에는 선행을 갔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마필이 가장 잘 뛸 때가 선행만 한두를 보내놓고 옆에서 따라가다가 사코너 돌면서 넘어가면서 뻗어나가는 그러한 전개에 상당히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는 상당히 불안하게 봤던 이유가 베어킨 트로피라는 마필이 너무 셌어요. 그래서 이 마필의 보조를 맞춰서 가다 보면 얘가 썬더캣이 제기량 발휘하기 힘들다 직선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좀 약하게 봤는데 그러한 점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경주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어킨 트로피가 8번 게이트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그리고 썬더캣이 6번 게이트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자, 두 마필 다 스타트 능력이 좋기 때문에 빠르게 선두권으로 가담을 했고요. 자, 베어킨 트로피는 직전 경주가 이제 부경 1600m 퀸즈 투어 대상 경주에 나왔다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요번에 예시장을 보니까 마필 상태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부경에 내려가서 졸전은 좀 장거리 이동에 따른 좀 컨디션 난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번에는 뭐 최상의 상태감을 보이고 있었고요. 자, 썬더캣이 이제 마필 특유의 각질대로 이제 베어킨 트로피 옆에 이제 3코너, 4코너 중간 지점부터 이제 붙여서 뛰고 있는데 이 베어킨 트로피의 페이스를 쫓아가다가 좀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스트에 가서 걸음이 많이 무뎌지면서 인기도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박현우 기수의 스페셜 하버가 준우승을 했는데 박현우 기수가 지난주 보니까 기승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마필도 그야말로 박현우 기수가 타이밍 잘 잡고 스퍼트 타임이 너무나 좋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걸음을 유지하면서 썬더캣을 넘어가면서 2차 입상을 했고요. 그리고 3착을 했던 심신지련은 이게 이제 폐출혈이 2회에 발생한 마필입니다. 제가 알기로 2년 안에 폐출혈이 3회 발생을 하면은 이제 경주마 부적격 마필로 좀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스럽게 운영하다 보니까 좀 앞선이 좀 빠르게 가고 있는데도 좀 투입 타이밍을 늦게 잡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자, 이번 경주를 보면은 뭐 썬더캣은 조금 졸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베어킨 트로피, 그러니까 만일에 페로비치 기수가 나는 준우승만 하겠다, 2착이 목표다 이렇게 탔다면 조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타다 보면 다 우승을 목표로 타잖아요. 베어킨 트로피가 아무리 세더라도 한번 붙여놓고 싸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 때문에 베어킨 트로피가 너무 셌기 때문에 이 썬더캣이 좀 무너졌다 이 레이스로 보고 만약에 썬더캣이 이제 다음 차기 경주에 나왔는데 또 선행마가 있는데 얘가 좀 약한 선행마다 그러면은 이제 썬더캣을 세게 봐야 되겠죠. 그러한 특징을 안다면.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전개로 인해서 좀 입상권이 결정이 났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복귀 가이드 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강력한 우승 후보답게 베어킨 트로피는 오마신의 도착차를 벌리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과연 1등급 승급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은 2위부터 5위를 차지한 마필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1위와 2위와의 도착차는 컸지만 2위부터 5위까지의 도착차는 크지가 않았습니다. 2위를 차지한 스페셜 하버부터 또 5위를 기록한 썬더캣까지 경주력과 향후 기대치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착을 한 스페셜 하버는 오세마입니다. 이 데뷔 초에 상당히 센 모습을 보였는데 그 다음부터 전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입상률이 상당히 떨어졌죠. 그동안 부진의 늪을 헤매다가 직전에 1200에서 좀 무빙 스타일로 타면서 3착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경주 내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워낙에 좀 강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직전에 약간 좀 살아난 모습은 보이긴 했지만 그렇게 또 강한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 마필이 이제 기본적인 하드웨어나 그 주행 자세나 주법은 괜찮은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2착 입상은 저는 이 박현우 기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그 투입 타이밍을 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4코너 돌 때 딱 그 정확히 안배하고 오다가 딱 잡고 뛰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스페셜 하버는 차기 경주는 좀 편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입상으로 인해서 다음에 또 인기마로 떠오를 수가 있는데 과연 이제 다음 경주에도 이러한 전개가 나오고 이렇게 박현우 기수가 정확한 타이밍 잡고 탈 수 있을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심신지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패추럴 2의 마필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마필 자체가. 네. 이게 전력 승부했다가 또 패추럴 나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시티레이서는 저도 좀 요 마필에 약간 기대를 했었는데 전개가 나름 잘 풀렸습니다. 이게 모래 반응도 안 좋고 하는데 그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가서 이 썬더캣을 견제하다 보니까 그 펜스 따라서 뛰질 않았거든요. 약간 벌려서 뛰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래를 안 맞고 상당히 4코너까지 부드럽게 왔어요. 근데도 라스트에서 좀 걸음이 시원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티레이서는 좀 편성이 강하면 지워도 무방하고 좀 편성이 약하면 뭐 충만은 아니어도 좀 방어권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썬더캣은 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베어킨 트로피를 상대로 뛰다 보니까 좀 오바를 하면서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필 모두 다음 경주에서는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복귀 가이드 두 번째 경주로는 10월 25일 일요일 혼합 4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진 1경주를 선정하셨는데요. 이번 경주 복귀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네. 자, 이 페르디도 포모로이는 지난주였죠. 지난주 혈통 포커스 시간에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현장에서도 아주 강한 인기를 끌면서 상당히 여유승을 했는데 저도 상당히 기대를 했거든요. 이 마필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추천드리면서 주행 심사 기록이 너무나 좋았고 스타트 능력이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측이 엄청나게 무거운데 내선으로 그 망아지가 뛰면서 주행심사에서 꾹 잡고 1분 02초 2를 끊었다. 이게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좀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저 기대치 이상으로 잘 됐습니다. 정말로 저도 이제 이 마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뭐 인류천, 신앙 이 두 마필을 좀 세게 봤기 때문에 저도 예상가 입장에서 이걸 일요경마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로 가져가서 좀 적중에 성공을 했던 그러한 레이스인데 저는 전개를 보면서 조금 약간 불안감이 들 정도로 전개가 좀 안 풀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경주 내용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최외곽 게이트입니다. 저도 뭐 선행은 못 가도 좀 선두권 바로 옆에 선행만 옆에 붙이는 그러한 전개가 예상이 됐는데 스타트는 가장 빨랐습니다. 근데 역시 뭐 최외곽 게이트다 보니까 좀 주로 분리로 인해서 좀 외곽을 돌 수밖에 없었고요. 인류천이 의외로 좀 빠르게 치고 나왔습니다. 인류천이 상당히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원래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페르디도 포모로이가 초자리, 인류천 자리에 들어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거기서 못 들어가고 사열 외곽을 도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데뷔전 치료는 신납니다. 이 전개에서 이 직선에서 뻗어나오는 걸음 자체가 너무나 우수했고요. 그리고
다 넘어간 뒤에는 상당히 추진 없이 여유롭게 뛰었음에도 걸음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이 점을 보여줬고, 보통 이 정도 전개를 펼친다면은 끝에 가서 좀 힘 부족을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도 주법이나 주폭이 뭐 정주법 그대로 유지가 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끝에 가서는 잡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 좀 단거리에 상당히 강할 거로 예측을 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강하다. 이 마필은 앞으로 뭐 승승장구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페르디도 포머로이는 지난주 혈통 포커스 시간에도 추천드렸던 마필인데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경주력이었습니다. 데뷔 전부터도 5마신의 도착차를 벌리면서 우승을 한 페르디도 포머로이의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2위를 차지한 일류천부터 또 5위를 차지한 신나다르까지 입상마들의 경주력과 향후 기대치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이 마필들의 경주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자, 준우승을 한 일류천은 좀 비인기마였어요. 근데 이 마필은 이제 주행 심사 내용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뷔전에서는 이제 인기 2등으로 팔렸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전개가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데뷔전 출연 신마가 소화하기는 좀 힘든 그러한 전개가 나오면서 입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괜찮은 경주력을 보였던 마필이고요. 이번에 비인기마를 팔린 이유가 직전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에 너무나 무기력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비인기마로 팔렸었는데 직전 경주는 제가 봤을 때 초반에 조금 원하는 대로 좀 안 풀리자 좀 기수가 빨리 포기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또 안장도 김동영으로 무빙마 기승에 상당히 능한 기수입니다. 이 김동영 기수가.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강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었는데 어쨌든 좀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선두권에 붙여서 뚝심 있게 버텨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 일류천이라는 마필은 차기 출전 때도 좀 세게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좀 아쉬웠던 마필이 이제 신앙이라는 마필이 3착을 했는데 이게 데뷔전에서는 상당히 좋은 스타트와 중속을 보이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하이페이스로 오버하면서 라스트에 걸음이 좀 무뎌졌었거든요. 데뷔전 1200이었는데 이게 1000m까지는 1분 01초 6을 끊을 정도로 상당히 셌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의외로 좀 스타트가 약간 늦으면서 좀 내선 선입 전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진로 선택도 어쩔 수 없이 내선으로 뛰었는데 내선이 무거운 걸 감안한다면 역시 뚝심 있게 올라왔다. 선행 나갔던 시크릿 랩소디를 잡아채는 그러한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라 이 신앙이라는 마필도 뭐 데뷔전과 그리고 이번 경주 내용으로 봐서 좀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시크릿 랩소디는 스피드는 상당히 좋은데 아직 힘이 덜 찼습니다. 2세 앞말이고 힘 부족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 마필은 좀 힘이 차는 시점을 잘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5착을 했던 마필은 이제 그 입상 마필들과 5마신차 큰 차이인데 요 마필까지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신나다르가 저는 좀 뛸 마필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기 때는 이 신나다르 꼭 노려보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 마필도 진로 선택이 좀 안 좋았습니다. 좀 무거운 내선으로 뛰면서 올라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차기에 이 신나다르 꼭 그 배팅권에 안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마필 모두 이제 막 두세 경주 뛴 신마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걸음이 많은데요.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주마의 혈통을 알아보는 혈통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부경에서 데뷔전을 갖는 31주 소속의 부활의 반석이라는 신예의 마필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선정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부활의 반석 먼저 좀 혈통적으로 살펴보면 부마는 신규 시스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갓 데뷔한 그러한 시스말로 보면 될 것 같고요. 2011년까지 좀 현역으로 뛰었던 그런 마필이고 우리로 보면 그 대상경주죠. 블랙타입 레이스에서 3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득상금은 135만 불 정도 되는데 일반 시스말에 비한다면 좀 수득상금이 적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마필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 목의 라인이 너무나 좋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뉴욕 블루라는 마필이 현재 제가 판단컨대 이제 감동의 바다가 한풀 좀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뉴욕 블루라는 마필이 아마 암말, 그러니까 우리 그 서울 부경 통틀어서 암말 최강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나 센 마필인데 이 뉴욕 블루라는 마필이 목의 형제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목의 형제 마필, 현지에서 미국 현지에서 뛰는 목의 형제 마필들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던 그러한 상황이고요. 외저부가 데퓨티 미니스터인데 좀 나이가 상당히 많은 그러한 시스말인데 1997년, 98년 2년 연속 리딩 사이어였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외조부 리딩 브루드메어 사이어 요쪽인데 2007년에 1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탑10 안에 드는 그런 모습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9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의 혈통 라인이 상당히 좋다. 이 점을 확실히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뉴욕 블루의 형제 마필인데 이 뉴욕 블루는 상당히 고가의 경매를 받아서 들여온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부활의 반석은 비교적 싼 가격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부마 때문인 것 같아요. 부마 티즈웨이라는 마필이 이제 신규 시스말이라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싸게 들여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활의 반석은 지난 10월 17일에 있었던 주행심사에서 1분 3초 7의 기록으로 1위로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요. 주행심사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주행심사는 1분 03초 7로 1위로 통과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행심사가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점은, 이 마필이 그 진로가 지금 10월에 뛴 레이스잖아요. 내선이 상당히 무거운 주로인데, 내선으로 뛰었다는 점이 또 저번에, 포모로이, 저번 주에 이제 드렸던 좀 마필 이름이 어려운데 그 마필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그 마필만큼 센 마필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단점은 좀 주행심사 보면은 마필이 좀 둔탁해 보여요. 마필 자체가 둔탁해 보이고 또 훈련 때 걸음을 봐도 약간 좀 빠릿빠릿한 맛은 좀 떨어지는 그러한 단점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혈통적으로 우수하고 또 그 무거운 내선으로 뛰면서도 지치지 않는 그러한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좀 주행심사 내용도 좀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동영상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게이트에서 이제 신인 기수인 짐경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초반 스타트 능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이제 훈련, 발주 연습 이런 걸 통해서 좀 좋아질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밀었을 때 중속이 제대로 나오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마필은 좀 중속은 제대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등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등치가 상당히 좋고 약간 이제 뛰는 모양새를 보면 아직 망아지다 보니까 좀 걸음 완성도면은 조금 떨어지고 마필이 좀 둔탁하다 이러한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내선으로 뛰고 있거든요. 사코는 돈 뒤에. 실제 경주 내용으로 요 진로로 뛰는 마필들이 입상을 못해요. 워낙에 지금 주로가 내선이 무겁기 때문에 못하고 외선에서 지금 8번마가 최강드림이라는 국내산 마필이 이제 외곽에서 올라오는데 상당히 가볍게 올라오잖아요. 외선에서는. 근데 내 측에서 이제 추진까지 하면서 하는데 끝까지 좀 지치지 않는 그러한 걸음을 보이면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역시 무거웠던 주로로 주행심사를 통과를 하면서도 라스트까지 걸음을 제대로 유지했다는 점이고요. 금주에 지금 그 출마 등록은 돼 있어요. 경주에. 근데 이제 훈련 때 보니까 또 빨간 재킹으로 그러니까 차주 재킹을 달고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주에 이제 출전할지 여부는 수요일 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출마 등록 경주에 나온다면 거기에는 좀 강축만은 서 있다고 보거든요. 2차계 한 자리 정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마필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부활의 반석은 주행심사에서는 진겸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현재 조교는 보렐리 기수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주 데뷔전에서는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주에 펼쳐질 경주를 미리 분석해보는 레이스 프리뷰 코너입니다. 금토일 각각 한 개 경주씩을 선정하여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금요일 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10월 30일 금요일 국 4등급 16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10경주는 레이팅 41점의 담양천사부터 레이팅 60점의 레드호크까지 총 13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국 4등급 16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10경주는 현재 13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들부터 또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심기일전을 하고 출전하는 마필들까지 대거 출전하기 때문에 우승의 흥방을 더욱더 예측하기가 어려운 경주가 될 텐데요. 먼저 예상되는 사전 인기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번 경주는 직전에 막강한 능력을 보였던 천중왕이라는 마필이 이제 춘마로 팔리면서 좀 강축의 후착 혼전세 양상으로 이렇게 배당판이 형성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와이어트라는 마필이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이 상당히 우수한 마필이거든요. 이제 1600에 대한 적응력, 요게 조금 문제긴 한데, 능력상 좀 세게 팔릴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레드오크나 미스터 켈리, 이러한 마필들도 편성상 인기를 끌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항상 좀 인기를 끊는 마필이 이제 하커맨드고요. 그리고,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직전에 조금 사인기 때문에 입상에 실패를 했던 기막힌 질주, 그리고 지금 내선으로 계속 타다 보니까 능력이 안 나오고 있는 마필이 이제 강호 드라이브인데, 이 마필은 한 배당마를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진하지만 이게 좀 컨디션은 호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기량이 나온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질주의 바다, 이렇게 여러 두가 좀 팔리면서 좀 혼조도가 높은 레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경주만은 어떤 마필인가요? 네, 좀 충마에 대한 믿음, 그걸 좀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27조 이상형 마방에 천중왕이라는 마필을 좀 강하게 충마감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직전 경주 내용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게이트에 김동현 기수가 기승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천중왕이란 마필은 5등급 마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등급 마필이 이제 4등급에 점핑 출전을 하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러한 입장이었고요. 컬러즈 플라잉 자마인데, 컬러즈 플라잉이 모계 라인이 미스터 프로스펙터 계열이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잘 뜹니다. 지금 컬러즈 플라잉 자마 중에 센 마필, 돌아온 연패나 라팔이나 이런 마필들이 다 미스터 프로스펙터 계열하고 교배해서 나왔던 마필인데, 요 천중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통적으로 기대치를 크게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김동현 기수하고 좀 호흡이 잘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직전 요 경주 전에 이제 1200을 뛰다가 그 페이스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입상에 실패를 하자 이번에는 이제 점핑까지 감행하면서 좀 긴 거리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만큼 추임력 하나만큼은 아주 막강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외곽으로 이제 마필을 크게 잡아 빼서 추진을 하는데, 최근에 10월 들어서는 이 내선이 너무나 무겁고 외곽이 유리하지만, 요 당시만 해도 뭐 내측이나 외선이나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경마일이었는데,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걸음의 크기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서 라스트에 상당히 좋은 탄력을 발휘를 하면서 우승을 했는데, 이 마필을 세게 봐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요게 9월 13일 일요일 4경주였거든요. 근데 이 다음 경주, 일요일 5경주가 2등급, 그러니까 이게 국 4등급 레이스인데 2등급 한참 윗급이죠. 2등급이 1600 레이스가 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빙고라지오라는 마필이 오마신차로 여의승을 하거든요. 근데 이 빙고라지오 기록이 1분 40초 1입니다. 근데 이 천중왕이 세운 기록 자체가 1분 40초 4예요. 0.3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마신 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러한 경주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강한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편성 보면은 천중앙이 좀 우뚝 서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축마로 이 천중앙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직전 4등급 승급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천중앙이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토요일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은 국 4등급 1000m 핸디캡으로 펼쳐진 7경주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출전 등록 현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5년 10월 31일 토요일 국 4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7경주는 레이팅 45점의 무한도마부터 레이팅 59점의 나봄까지 총 11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국 4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7경주는 현재 11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리면서 벌써부터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들부터 또 최근에 부진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까지 다양한 마필들이 대거 출전 신청을 했는데요. 먼저 예상되는 사전 인기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경주거리가 1000m 최단거리다 보니까 좀 1000m의 강점 있는 선행 스타일의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4조 이신영 마방의 나봄이라는 마필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단거리에서 아주 막강한 기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한 인기를 끌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도 다들 좀 가능성이 있고 좀 약간 공백은 있지만 51조 김호마방의 예신노브라는 마필도 단거리에서는 정말로 센 마필이고 또 혈통적 기대치가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8조 최용구 마방의 장산제왕이라는 마필이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그리고 이현종 기수가 기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현종 기수가 마이너스 3kg 감량 기수이기 때문에 아마 51kg 최저부중으로 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필도 상당히 세게 봐야 되겠고요. 이 외에도 해리엄, 무한도마, 노엘시티, 오픈뱅크도 어떠한 편성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스피드가 있고요. 이러한 마필들도 이제 컨디션 여부에 따라서 좀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우선은 나봄이 좀 강하게 팔리고 그리고 공백기 있지만 장산제왕이 좀 세게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경주마는 어떤 마필인가요? 네, 좀 장기 휴양을 했고 좀 승급전이지만 이 장산제왕이라는 마필의 주행 재검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도로 주행 재검 받아놓고 못 들어온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나봄이 센 말이긴 하지만 부담 능력의 차이가 한 6kg 정도 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산제왕을 좀 휴양마긴 하지만 축으로 놓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장산제왕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는데 이 마필은 휴양 이전에도 연승을 갔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제 휴양 후에 이번에 승급전에 그리고 휴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행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재검 내용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선 엑셀런트한 모습을 보이는 재검 경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게이트에서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 심사기 때문에 다들 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선두로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초반 200m를 꾹 잡고 있으면서 13초 4에 끊었고요. 그리고 4코너 도달 타임도 29초 9입니다. 좀 눈여겨봐야 될 게 2착, 3착을 했던 마필이 이제 해마루, 금화챔프 1등급 마필이거든요. 이 마필들의 그 직선 걸음과 빠르게 뛰었던 장산제왕의 직선 걸음을 좀 비교해 보면은 거의 뒤지지가 않습니다. 라스트 걸음 자체도 한 300m 남겨놓고 발까지 바꿔가면서 상당히 좋은 탄력이 뻗어 나오는데 이렇게 스타트부터 라스트까지 시종 잡고 있으면서도 이게 경주 기록이 1분 00초 4입니다. 그야말로 엑셀런트 했고요. 2착, 3착을 했던 마필이 2착이 해마루, 3착이 금화챔프인데 큰 착차죠. 12마신 이 정도의 차이가 났는데 물론 이게 주행 심사기 때문에 열심히는 안 탑니다. 다들 잡고 타는 상황인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엑셀런트한 그러한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 또 1000m 동일 거리고요. 좀 나봄이란 센 말이 있지만 부담 중량의 차이도 많이 나고 장산제왕이 그냥 쉽게 일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장산제왕이라는 마필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검에서 압도적인 경주력으로 1위를 차지한 장산제왕은 이번 경주가 4등급 승급전인데요. 과연 3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일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국 5등급 1200m 핸디캡으로 펼쳐지는 5경주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출전 등록 현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5년 11월 1일 일요일 국 5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5경주는 레이팅 23점의 헤라의 여신부터 레이팅 31점의 럭키 이글까지 총 11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국 5등급 1200m 핸디캡으로 펼쳐지는 5경주는 현재 11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경주에는 최근 승급전을 갖는 터치 플라잉과 또 공룡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 신청했는데요. 먼저 예상되는 사전 인기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에 보여준 걸음으로 본다면 이 터치 플라잉 29조 베이즈 마방의 터치 플라잉이 인기 1위로 갈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2세 신예인 20조 베데선 마방의 공룡이 인기 2위로 가고 또 동일 마방 소속의 액통가야라는 마필이 최근에 추임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마필도 좀 인기마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그 능력 격차가 좀 많이 나는 그러한 레이스라 큰 이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경주마는 어떤 마필인가요? 네, 물론 이제 그 신예 2세마 공룡 그리고 추임력인 액통가야 경쟁력이 있는 마필들이긴 하지만 이 터치 플라잉에게는 많이 모자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터치 플라잉을 우승 유력마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직전 경주 우승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강축이다 이 점을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곽 게이트였죠. 11번 게이트에서 신인 기수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기본은 좀 선행 유리형 마필이었고요. 요 경주가 좀 센 마필이 많이 출전하는 좀 편성강도가 강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외곽에서 치고 나왔는데 내선에서 두 마필이 좀 선두권을 유지하는 바람에 3열 외곽을 돕니다. 선행을 못 가고 경주를 뛰었고요. 마필이 좀 코너링을 할 때 약간 꼬장도 좀 부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속적으로 조제로 기수가 추진을 하면서 그냥 선두권에 3열 외곽에서 좀 거리적인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보통 이제 선행 유리형마가 아니면은 앞에 선행이 장악이 되면 좀 따라가면서 페이스 안배를 하거든요. 근데 조제로 기수는 계속 외곽을 돌면서도 선두권을 유지하는 그러한 마필무리를 보였고요. 좀 어떻게 보면은 4코너 돌아서까지 좀 거리적인 손실도 있었고 힘들게 뛰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250m 남겨놓고 다시 뿜어져 나오는 걸음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때 이제 추입으로 올라와서 2착을 하는 마필이 와이키키인데 이 마필이 직전 대상경주에서 추입으로 우승을 한 마필이거든요. 근데 끝걸음이 애나 이 4코너까지 조금 더 힘들게 뛰었던 이 터치 플라잉의 끝걸음이 추입으로 올라오는 와이키키보다 더 좋았습니다. 경주 기록도 상당히 우수했고요. 이 마필은 당장에 제가 볼 때 이 5등급 레이스가 아니라 한 4등급, 3등급까지 가도 단거리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경주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터치 플라잉을 쌍승식의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직전 승급전에서 사마신의 도착차를 벌리면서 여유롭게 우승한 터치 플라잉이 과연 2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데이 포커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태복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고 물어보면 분명 누군가와 함께했을 때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바쁜 일상 속이지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영이었습니다.